수평님들, 유튜브 형님들 어서 오세요. 광화문성입니다. 일단은 오후 축구 퇴근 좀 시키느라고 시간이 좀 오래 걸렸어요. 가와사키 승이랑 요코프시 언더 잘 들어왔고, 어제 이제 해축이 웨스트햄 프렌이 진짜 너무 아쉬운데 뭐 약간 좀 한 골 싸움 느낌이었으니까 뭐 한 골차로 질 수도 있죠. 어쩔 수 없었던 부분이고, 그밖에 어제 좀 쓰나미 좀 난 것 같은데, 어쨌든 메이저랑 이제 해축 좀 아쉬웠지만 아침에 계획이 없었던 느바 가가지고 뭐 적중 흐름 자체는 다시 찾았고, 오후 축구로 또 이제 메인 서브 가가지고 메인 가져와서 뭐 나쁘진 않은 것 같아요. 오늘 축구 같은 경우 나쁘지 않아 보이고, 메이저도 괜찮은 것 같아. 메이저도 괜찮고 축구도 괜찮고, 이제 느바가 이제 기준점이 내일 너무 높아가지고 어떻게 처리할지 모르겠습니다. 일단은 제가 조합표에다가 코멘트 정도는 드렸고, 아침에 이제 새벽에 따로 일어나서 분석해서, 오늘도 제가 공지 남겼잖아요. 그런 식으로 이제 내일도 그뭐 7시나 7시 반쯤 해가지고 공지 남기겠습니다. 어떻게 할지, 뭐 휴방 뭐 쉴지, 아니면은 방송 켜서 이렇게 또 진행할지 이렇게 가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축구 시간이 좀 늦어가지고 속도감 있게 좀 가야 될 것 같아. 경기가 뭐 아주 많진 않은데 빠르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본머스 대 입스트리치 리그 경기고요. 오늘 컵 대회도 좀 껴있어가지고 일단 리그 경기고, 기본적으로 뭐 입스위치 지금 승점 17점, 강등권 팀들 중에서 뭐 사우스햄튼보다 좀 나은 실점이긴 한데, 잔류권인 울버햄튼과는 12점 차입니다. 한 경기 덜 치르고 12점 차. 오늘 이겨도 9점 차. 이미 좀 많이 벌어져 있는 올 시즌 승격 팀들이 진짜 다 맥을 못 추네. 맥을 못 추고 있고, 보머스 같은 경우 지난번에 이제 주말에 맨시티와의 이제 FA컵 8강이었나요? 진행을 했는데 2대1로 패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뭐 사실 입스위치보다는 본머스의 상태가 좀 중요하겠죠. 본머스 같은 경우는 일단은 뭐 제가 지난 시즌부터인가 이번 시즌부터인가 본머스의 축구의 강점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말씀드렸고 잘한다라고 했었죠. 이라올라 감독의 그 강한 압박, 이전 소속 팀이었던 이제 라이오 시절부터 이어져온 그 강한 압박, 그리고 빠른 역습, 그런 것들이 굉장히 이제 효과를 잘 보면서 뭐 빠른 역습에 의한 득점들도 많이 낼 때도 있었었고, 수비적으로도 어쨌든 간에 뭐 자바르니 같은 선수들의 많은 성장이나, 아니면 이제 로마에서 있었던 유벤투스 유스인가 휘센 이 새끼도 빠르게 프리미어리그에 적응하면서 다재다능하거든요. 공격력도 전방으로 올라가는 움직임도 좋고, 패스도 잘하고 수비도 적극적이고, 이런 선수들의, 그리고 케르케즈 참 유망주인데, 알크마르에 있던 놈인데 와가지고 또 잘 해가지고 완전 핵심으로 좀 해가지고 수비 라인에도 대체적으로 젊은 선수들의 큰 성장, 뭐 이런 것들이 다 겹쳐지면서 상당히 좋은 시즌을 일단 보내고 있는데, 문제는 그거예요. 많이 뛴다라고 말씀드렸죠. 아마 뭐 스프린트나 뭐 이런 좀 활동량이나 이런 수치에서 본머스가 프리미어리그 거의 뭐 최소 상위권, 뭐 최상위권 지표를 가지고 있을 겁니다. 제가 확인은 따로 안 해봤는데 뭐 그럴 수밖에 없고, 어쨌든 그렇게 많은 활동량이나 압박을 중요시하는 팀인데, 미드필더의 뎁스가 얇아요. 실질적으로 최근에 기용하고 있는 미드필더, 중앙 미드필더의 숫자는 3명에 불과합니다. 2명을 두거든요. 근데 3명밖에 없어. 주전 2에 백업 1명. 원래 루이스 쿡이라고 1명 더 있는데, 뭐 본머스 같은 경우 이제 왼쪽 백이야 케르케즈 아까 말씀드린 선수가 워낙 잘해주고 있긴 합니다. 오른쪽이 문제거든요. 뭐 아라우오나 뭐 아담 스미스나 둘 다 애매해. 그러다가 이제 둘 다 부상을 당했어가지고 루이스 쿡이 이제 사이드백으로 갔는데, 쟤네 둘보다 더 잘했어요. 루이스 쿡까지 계속 사이드백으로 쓰니까, 지난 경기는 저 아담 스미스랑 아라우가 복귀했는데 루이스 쿡이 또 나오더라고, 맨시티전에. 그러니까 미드필더가 4명 있으면 그나마 난데 3명으로 지금 시즌 주구장창 돌리고, 그나마 부상 없는 건 다행인데, 라이언 크리스티 저런 애들 이제 그 스코틀랜드 국대여가지고 국대까지 뛰고 온단 말이에요. 거기에 이제 컵 대회 일정도 계속 뭐 리그컵, FA컵 잡히면서 본머스가 뭐 겨울 넘어가면서, 겨울에 이제 박싱데이도 있잖아 참, 거기 넘어가고 컵 대회 계속 일정 치르고 하면서 최근 6경기 동안 승리가 없어요. 6경기. 뭐 심하게는 울버햄튼 상대로 2번 다 홈에서 했음에도 승리가 없었었고, 뭐 최근에도 뭐 홈에서 뭐 그제는 이제 맨시티한테 지고, 뭐 직전 휴식기 전에는 브랜트포드한테 2대1 패배, 뭐 브라이튼 원정 가서도 결국 2대1 패배를 했고, 거의 뭐 힘을 많이 못 쓰고 있다. 직전 경기 맨시티전에도 사실 본머스가 전반전은 잘했어요. 힘이 있으니까, 뛸 힘이 있으니까. 근데 후반전에 확실히 활동량이나 에너지가 많이 떨어진 모습을 보였고, 결국에
결국 역전패 당했잖아. 그게 문제입니다. 그런 팀이 지금 똥배를 받을 자격이 있느냐. 우리는 본머스 전반기에 프렘 받았을 때 주구장창 갔잖아요. 제가 본머스 프렘 주구장창 갔었거든 진짜로. 이런 똥배는 근데 이게 당연히 입스위치 상대로 뭐 이 정도 배상 뭐 알겠어요. 근데 직전 경기 맨시티전을 봤을 때 애들이 막 그렇게까지 회복된 느낌은 사실 없거든요. 뭐 입스위치도 뭐 조금 운이 따른다면 어쨌든 비벼볼 만한 면모도 있고 후반기 어쨌든 임대나 이런 걸로 데려온 뭐 필로진이나 훌리오 이제 엔시소 같은 좀 젊고 개인 능력 있는 자원들의 합류로 뭐 나름대로 비벼볼 만한 여진이 있지 않을까. 본머스가 이기더라도 해무의 가능성이 개인적으로 조금 더 높지 않을까 싶고, 이거는 뭐 본머스가 후반전에 지난 경기처럼 좀 퍼지고 한다면은, 더군다나 지난 주말에 또 경기가 있었는데 또 하잖아.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뭐 진짜 막 7배 역배나 무승부 4.7배가 뜰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저는 이 프렌 보겠습니다. 입스위치 이프렌스 입스위치 쪽을 뭐 좋게 본다기보다는 본머스의 그런 축구의 강점을 좀 후반기에 잃은 듯한 분명한 좀 모습은 보여서 똥베로스의 메리트는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뭐 고배당이나 뭐 이프렌 찍고 치우는 그 정도 느낌으로 보고요. 브라이튼 대 이제 에스턴 빌라. 뭐 이 경기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그 두 팀 다 주말에 이제 컵 대회 일정이 있었죠. 브라이튼 같은 경우 노팅엄 포레스트와 FA컵 8강 일정이 있었고 0대0 연장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어쨌든 승부차기 가서 결국에 패배를 했습니다. 빌라 같은 경우는 저 프레스턴 2부 리그 팀 원정길을 다녀왔고 사실 뭐 그냥 압도적으로 3대0으로 그냥 게임 그냥 뭐 탈탈 털어 버렸는데, 어쨌든 간에 양 팀 다 주말 추가적인 일정이 있었었고, 기본적으로 브라이튼의 최근 문제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이번 경기에 대한 문제 같은 경우는 전반 공격수들의 폼이 조금은 별로라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루터 전방에서 이제 활동량 많이 가져가 주는 자원이거든요. 측면 쪽이나 해가지고. 근데 지난 노팅엄 포레스트전에 부상으로 빠졌고요. 미토마 같은 경우는 제가 일본 국대 그때도 분석해 드렸습니다만 폼이 좋지 않다. 일본 국대 갔을 때부터 몸 상태에 대한 이슈가 있었는데, 지난 경기도 사실 뭐 애초에 브라이튼이 공격을 잘 못했어요. 노팅엄 상대로 홈인데도 불구하고 미토마도 뭐 크게 뭐 별다른 활약 보여주지 못하고 70분에 교체를 당했었고, 물론 뭐 저 민테나 주앙 페드로 뭐 데니웰베 그런 애들도 있고, 또 이제 뭐 그루다 같은 애들 마인츠에서 잘했던 애들 뭐 아딘가라도 개인 능력 있는 놈이고, 뭐 서브 자원도 뭐 이름값만 봤을 때는 나쁘지 않긴 합니다만 미지수예요. 어떤 경기를 보여줄지 미지수다. 여기에 뭐 수비 쪽에 약간의 부상자들도 뭐 램프티나 이런 자원들은 후반기에 또 잘했었는데 어쨌든 지난 경기도 부상으로 좀 빠져 있는 부분이고, 빌라 같은 경우는 전반기가 아니라 한 중반기라고 해야 되나, 중반에 이제 챔스나 뭐 여러 일정 때문에 선수들이 많이 지쳤어요. 여기다가 부상도 꽤나 있었기 때문에 빌라 같은 경우 그래서 중간에 좀 잘 못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어쨌든 간에 뭐 부상 복귀나 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성적이 많이 올라왔고, 최근 이번 경기 자체는 거의 부상자가 딱히 없습니다. 바클리 정도 불투명 미드필더 백업 자원, 그리고 앞선에 이제 베일리 측면 공격 자원이죠. 굉장히 빠른 선수인데 얘도 불투명. 나머지 자원들 다 괜찮고, 지난 경기 또 이제 컵 대회 때 레시포드가 득점포를 또 가동하기도 했었고, 이적 후 처음으로 한 부분에 있어서 빌라가 뭐 지금 전력이면은 공수 양면에서 탄탄합니다. 브라이튼 같은 건 다른 건 모르겠는데 어쨌든 전방에서의 뭐 몇몇 선수들의 몸 상태 이상이나 좀 부상이 있거든요. 빌라 상대로 많은 양의 득점을 기록할 것 같지는 않아서 빌라가 무득점할 가능성이 제가 볼 때 높아 보이진 않거든요. 근데 브라이튼이 3골은 불가능하고 2골도 많이 힘들지 않을까 싶어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는 프렌 쪽으로 보겠습니다. 빌라 프렌. 세 번째 맨시티 대 이제 레스터 시티. 요거는 제 생각에는 글쎄 많이 가야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맨시티도 주중에 이제 주중이 아니라 지난 주말에 본머스와 아까 봤던 본머스와 이제 컵 대회 일정이 있었잖아요. 근데 선발 라인업만 보고 솔직히 좀 의아하기는 했어요. 기존에 전반기에 되게 못했던 막 균도와 막 데브라이너와 베실바의 포덴에다가 싹 다 나와가지고, 근데 생각보다 괜찮아. 그러니까 사실 이 맨시티의 문제는 제가 전반기에도 그랬잖아요. 맨시티가 이렇게 부진하는 이유는 우리는 아무도 모른다. 결국 이제 심리적인 이유가 가장 컸거든요. 그러니까 전술이 중요한 건 맞지만, 과르디올라가 이런 얘기했어요. 전술이 중요한 건 맞지만 이번 시즌 우리가 놓쳤던 건 우리 시티 정신과 뭐 우리가 그동안 오랫동안 우승하면서 뭐또 가지고 있었던 어떤 욕망이나 열정, 뭐 열망 이런 것들,
이런 게 우리가 없었다. 매너리즘에 빠지기도 했고 나이가 들기도 했고 축구 트렌드가 또 이제 강력한 압박이나 이런 걸로 바뀌면서 또 그런 전술적인 고전도 있었고 그러면서 이제 조금 아쉬워졌던 건데 지난 경기 굉장히 인상적이었던 게 이제 데브라이너가 풀타임을 뛰었습니다. 이 새끼가 한 45분만 뛰어도 헥헥거리던 놈이 풀타임을 뛰었고 뭐 전체적으로 젊은 선수들의 가담도 상당히 뭐 좋았었죠. 오라일리나 이런 젊은 자원들 후반에 들어가서 어시스트 2개 올리기도 했고 뭐 물론 필포덴의 활약은 굉장히 구리긴 했습니다만 지난 경기 선발 뛰었으니까 오늘은 안 나오겠지, 그죠? 여기에 뭐 니코 곤잘레스나 이런 에너지 넘치는 미드필더 자원은 이제 교체로 출전했기 때문에 오늘 또 에너지를 많이 불어넣어줄 수도 있고 다만 이제 혼란이 부상당했습니다. 혼란이. 혼란 부상만 아니었으면 마인 100%인데 제가 봤을 때 혼란 부상이 좀 걸려요. 어쨌든 물론 마르무시가 나쁘진 않아. 나쁘지는 않은데 그래도 혼란이랑은 좀 무게감이 다르잖아. 어쨌든 혼란이 빠진 부분 좀 많이 아쉽고 레스터 시티 같은 경우는 제가 볼 때는 일단 감독 선임을 잘못했어요. 이제 맨유의 레전드, 뭐 레알에서 뛰었었지만 바니스텔루이, 박지성의 이제 전 동료였죠. 바니스텔루이 감독을 왜 선임했을까? 오히려 더 답이 없죠. 초반에 이제 반니빨로 그때도 제가 레스터가 한번 어디 이겼을 때 반니 구임하고 첫 경기인가 이겼어. 데비전 레스터 데비전을 이겼어 반니가. 그때 제가 반대 가서 부러졌거든요. 진짜 억울하다고 레스터 이길 경기가 절대 아니었다고 막 그랬었던 기억이 나는데 그 경기 이후로 거의 다 졌어요. 그 개뽀록으로 어떻게 감독 그 버프발로 개뽀록으로 이기더니 이거 그냥 처참하죠 그냥. 득점은 그때 당시엔 득점이라도 잘 넣었었는데 이젠 득점도 못 넣고 경기당 실점은 지금 2골 이상에 육박합니다. 맨시티 같은 경우 어쨌든 간에 FA컵 우승에 대한 또 남은 동기부여가 있고 리그에서는 챔스 경쟁을 지금 하고 있죠. 첼시와의 승점차 1점 차에 불과한 부분들 여러 가지 감안했을 때 혼란 없어도 마인의 가능성이 개인적으로 높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시티 마인에서 볼게요. 맨시티 마인 진짜 오랜만에 보는 것 같은데 마인으로 보겠습니다. 마인에 이제 3.5 봤죠. 넘어가고 사우스햄튼 대 이제 크리스탈 팰리스. 이 경기는 제 생각에는 크페를 보는 게 맞는 듯. 그러니까 이게 지금 프리미어리그가 무슨 문제가 있냐면은 제가 어제 웨스트햄 프렌을 갔었습니다만 이게 강등권이랑 승점 차이가 워낙 많이 나다 보니까 어제 웨스트햄 경기 보신 분들 있어요. 전반전 특히나 동기부여가 없어 그냥. 아니 어제 웨스트햄 진짜 이기려고 좀 열심히 하려고 했으면은 졌을 경기는 제가 볼 때 절대 아니에요. 후반전에 그냥 거의 반코트했잖아요. 내내 웨스트햄 훨씬 잘했고 전반전에 라인업도 이상하게네. 에너지 레벨 다 떨어져 있어. 난 무슨 이거 프리시즌 보는 줄 알았어. 진짜 전반전은 최악이었죠. 이게 승점 차이가 너무 많이 나서 그래요. 웨스트햄 같은 경우 34점인데 지금 뭐 유럽 대항전권이 한 40 중반부터 이제 50점대 그 구간이고 15점 차 나죠. 그 구간이랑 강등권이랑 승점 차이 17점 차에 17점. 이거 뭐 올라갈 때도 없고 내려갈 때도 없고 이게 힘이 확실히 빠지는 거야. 이러니까 이게 좀 막판에 이런 게 좀 변수가 될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크리스탈 팰리스 같은 경우도 39점이긴 합니다. 유럽 대항전과의 지금 눈에 보이는 승점이 이제 8점인데 대신 경기 수를 좀 덜 치르긴 했어요. 28경기. 나머지 팀들이 뭐 적게 팀은 오늘 뭐 경기는 뉴캐슬 같은 경우 같이 뭐 28경기긴 합니다만 거의 29경기 내지 이제 30경기를 치렀거든요. 근데 크리페 같은 경우 어쨌든 경기를 좀 덜 치르긴 해가지고 뭐 두 경기 남은 덜 치른 뭐 한두 경기 잡고 하면은 가시권이기는 해요. 개인적으로 동기부여가 좀 있지 않을까 싶고 뭐 전방에도 사실 전반 공격 자원인데 전반기 같은 경우 이제 에제의 폼이 많이 안 좋았었죠. 해줘야 될 자원 에제가 많이 안 좋아가지고 거의 뭐 마테타가 거의 끌고 갔었는데 글쎄요 에제가 지난번에 이제 잉글랜드 국대도 딸려 가가지고 저기 어디였더라 라트비아였나요? 뭐 후반에 교체 투입돼가지고 이제 그 잉글랜드 국대 데뷔골도 좀 기록하기도 했었고 지난 그 풀럼과의 컵대에서도 상당히 이제 인상적인 득점을 전반전에 또 기록하기도 했었거든요. 보통 이런 에이스 자원이 전반기에 못했으면 후반기에 살아나는 좀 그런 그림이 많기는 해요. 시즌 내내 못하는 경우는 뭐 좀 드물긴 하니까. 어쨌든 에제의 폼이 최근에 좀 인상적이긴 하다. 갑자기 이제 축구가 좀 하고 싶어졌나? 전반기에는 이제 축구를 하기 싫어하는 듯해. 그런 느낌이었는데 여기 은케티아주 쪽에 최근 좀 득점 많이 가담해 주고 있고 물론 미드필더 쪽에 윌 휴즈가 오늘 출전 정지로 좀 빠지는 부분은 아프긴 합니다만 저는 사우스햄튼 정도는 지금 뭐 크펠의 전반 공격 수들의 몸 상태가 괜찮기 때문에 충분히 득점하고 잡을만 하지 않나 라고 봐서 이거 크펠 승에 다득점으로 보겠습니다. 크펠 승에 오바. 그리고 저 독일의 FA컵 저거 4강 슈투트가르트 라이프치 4강이거든요.
아 근데 이거 독일 쪽은 진짜 이게 이변이 많이 난다. 어제 아르메니 빌레펠트가 이긴 거 봤어? 이 독일은 진짜 이게 하브리그 팀들이 컵 대회에서 이게 이변이 너무 많이 나. 작년에도 하브리그 팀이 결승 갔다고 어제 제가 또 모르긴 한다고. 물론 좀 많이 봤지만 안 가긴 했어요. 진짜 역배가 뜨네 이게. 퇴장이나 이런 것도 아니었는데. 어쨌든 슈투트가르트 대 라이프치히는 오바 쪽으로 보겠습니다. 오바 쪽으로. 리버풀 대 에버턴. 머지사이드 더비죠. 굉장히 이제 치열한 격투 축구를 보여주는 이제 두 팀 간의 대결인데 가장 먼저 이제 눈여겨볼 만한 기록은 리버풀이 홈에서 지금 에버튼 상대로 리그 3연승 중이거든요. 3연승 중인데 역사적으로인가? 아니면 꽤 오랫동안인가? 헷갈리네 갑자기. 아무튼 간에 최근 뭐 한 근 20년은 넘어요. 근 20년 이상의 기간 동안 리그에서 컵대회 포함하지 않고 리그에서 4연승은 없었습니다. 지금 3연승 중이거든. 4연승은 없었어. 두 팀의 역사 굉장히 길잖아. 뭐 에버튼은 단 한 번도 2부 리그로 강등된 적이 없는 팀이에요. 작년에 위험했지만. 그러니까 거의 뭐 매년 갔었는데 4연승 한 번도 없었어요. 물론 옛날에 리버풀이 잘 못했고 클럽 시절부터 이제 조금 살아난 부분이다 보니까 21세기 때는 솔직히 뭐 클럽 시절 전에는 리버풀이 막 잘했던 적이 없잖아. 항상 뭐 4위, 5위 맨날 그랬으니까. 에버튼 그리고 뭐 옛날에 좀 지금보다 훨씬 나았으니까 어떻게 보면은 지금의 리버풀 전성기 슬롯 감독 미쳐 날뛰고 있고 에버튼 지금 안 좋긴 하잖아요. 어쨌든 살아나긴 했어도 최근에는 뭐 4연승을 뭐 이런 기록적인 걸 갈아치울 수도 있는 부분인데 뭐 이런 기록이 어쨌든 좀 신경 쓰이는 부분이 있고 리버풀 같은 경우 이제 후반기에 보여줬던 내용 자체는 에너지가 엄청나게 떨어진 모습 보였습니다. 후반전에. 그러니까 전반기에 리버풀과 최근 휴식기 직전에 지금은 모르겠어요. 오늘 또 봐야지. 근데 휴식기 직전에 리버풀은 제가 봤을 때 거의 다른 팀이어서 다른 팀. 그러니까 챔피언스리그 일정도 너무 타이트했고 뭐 컵 대회나 이런 것까지 리그컵도 결승 갔잖아. 근데 결승에서 결국 뉴캐슬한테 졌잖아. 왜? 방전이 됐으니까. 일정이 좀 타이트해야지. 너무 타이트하잖아. 심하잖아. 애들 그리고 국대 가가지고 다 이제 거의 다 주전에다가 뭐 두세 경기씩 다 뛰고 오는데 방전이 안 되면 이상하죠. 그러다 보니까 뭐 전체적으로 뭐골 공격도 잘 안 터지고 실점도 좀 늘어나고 결국 이제 파리한테도 이제 홈에서 결국 잡히고 이때도 파리랑도 결국 또 연장까지 갔었잖아. 승부 차이 가서 잡혔잖아요. 이런 엄청난 피로감들이 약추는데 얼마나 회복했을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오늘 아놀드 뭐 측면이나 뭐 가끔 뭐 삼선 쪽에서도 뭐 포지션 이동해가지고 뛰는데 아놀드 빠졌고 흐라벤베르가 지난 이제 네덜란드 국대 때는 이제 부상으로 낙마를 했었는데 오늘도 불투명이긴 한데 뭐 출전한다는 소식이 일단 많긴 합니다. 네, 어쨌든간에 뭐 다 국대 갔어. 커티스 존스, 소보슬라이, 뭐 알리스테르, 뭐 흐라벤베르, 뭐 루이스 디아스, 각보, 학포, 뭐 누네즈, 뭐 살라, 뭐 다 이제 국대 다녀온 애들이라 저는 이게 주말에 있었으면은 저는 에버튼이 해볼만 했을 것 같아. 주말 경기였으면. 근데 이제 저기 응? 주말 경기가 없었잖아. 리버풀이 원래 국대 지난주 수요일이죠. 수요일 목요일 경기까지 딱 하고 막 토요일 일요일 경기 있으면 개빡세거든요. 비행기 타고 오자마자 훈련도 안 하고 바로 경기 들어가야 돼서. 근데 어쨌든 주말 경기가 없었기 때문에 지지는 않을 것 같다. 다만 어쨌든 떨어진 에너지 레벨 또 에버튼 같은 경우 국대 선수가 많지도 않잖아요. 체력이 쌩쌩할 거 아니야. 쉽게 이길 것 같지는 않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그 뭐 4연승이 없었다는 기록도 굉장히 신경 쓰이고 이거 학살할 가능성 없다고 보겠습니다. 똥배에 대한 메리트는 개인적으로 잘 모르겠고요. 1마인에 대한 메리트도 저는 잘 모르겠어요. 이겨봤자 한 골차 두 골차다 라고 보고 3점 언더 1대0 2대1 이 정도 느낌 보고 혹시 무가 뜨지 않을까라는 걱정도 좀 들긴 하는데 기록적으로도 그렇고 주말 경기였으면 제가 무승부임으로 봤을 것 같아. 근데 이제 수요일 경기니까 시간이 좀 조금 더 쉬긴 했으니까 일 가능성이 좀 더 높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AC 밀란 대 인터 밀란. 잠깐만요. 방송 안 튕겼죠? 튕긴 줄 알았네. 갑자기 튕길라 그래가지고 렉 걸려가지고. 이 경기는 그 컵 대회입니다. 컵 대회. 컵 대회고 4강이죠. 4강. 저기 앞쪽에는 이제 볼로냐가 어제 3대0으로 이겼고
4강인데 홈앤더 어웨이로 어제 제가 실수했죠. 홈앤더 어웨이로 치러주고 기본적으로 뭐 둘 다 뭐 같은 구장을 쓰기 때문에 뭐 관중에 대한 이점 정도만 있을 거예요. 그죠? 뭐 거리나 뭐 원정 일정 자체가 이제 원정 일정은 아니니까. 근데 어쨌든 간에 그러니까 이게 이번 시즌만 보면 어쨌든 AC 밀란이 되게 안 좋긴 하거든요. 감독 교체도 막 계속해. 선수들도 막 중간에 불만 표시해. 남은 게 근데 이거밖에 없어 AC 밀란은. 리그 당장 이제 유럽 대항전도 빡빡하고요. 뭐 지난번에 또 나폴리 원정이 또 졌잖아. 뭐 젖잘싸 하긴 했는데 제 기준에는 어쨌든 졌잖아요. 거기다 뭐 챔스도 진작에 떨어지고 쉽지 않은 부분에 대한 부분은 분명히 있는데 인터밀란도 어쨌든 간에 최근에 경기력에 대한 이슈가 있어요. 제가 지난 주말에 우디네세 때도 인터밀란의 어쨌든 후반기 전체적인 좀 경기력들 물론 그럼에도 세리에 팀들 중에 가장 강하다고 봐도 뭐 무방하기는 한데 한창 엄청난 퍼포먼스 보여줄 때보다 분명히 떨어졌다. 수비력도 좀 많이 불안해졌고 뭐 앞선에서도 일단 라우타로 빠진 것도 좀 많이 아쉽죠. 오늘도 불투명이긴 해요. 여기 미드필더 쪽에 추가적으로 이제 아슬라니도 오늘 출전 정지로 빠집니다. 여기 뭐 둠프리스 계속 부상이고 사실 지난 우디네전도 제가 무승부를 봤지만 진짜 무승부가 떠도 안 이상했어요. 경기 보신 분들은 알 거야. 그러니까 얀존모 그 인터밀란 골키퍼가 한 두 골을 막았어요. 두 골을 막아서 무가 저게 이긴 거야. 마지막에도 진짜 그 들어가는 것 같았는데 그 슈퍼 세이브로 막았고 우디네스가 마지막 엄청 몰아쳤거든요. 이런 경기라고 사실 크게 신뢰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뭐 어쨌든 간에 인터밀란 같은 경우 사실 뭐 리그 우승 경쟁 계속 하고 있고 챔피언스리그 일정도 마찬가지로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게 홈앤더 어웨이 여기서 이기면 사실 홈에서도 어쨌든 그 관중에 대한 이점이 있기 때문에 이럴 확률이 높잖아. 근데 둘 다 이길 것 같지 않아? 지금 인터밀란 경기력이 둘 다 이길 만한 상태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AC밀란 프랜사이드를 보고 개인적으로 이제 무승부 못 찍고 치우거나 그런 느낌으로 볼게요. 마지막 AT 마드리드 대 이제 바르셀로나 컵 대회고 4강이죠 이것도 코파델레이. 안구 형님 끝나셨어 형님. 이틀 전인가? 이틀 전이가 끝나셨어. 일단은 이 둘이 진짜 이번 시즌 몇 번을 붙는 거냐? 벌써 네 번째 네 번째 맞대결인데 냉정하게 바르셀로나가 더 잘해요. 더 잘해. 제가 지난 컵 대회 때도 바르셀로나 승을 봤었거든요. 주력으로 찍었었거든요. 추가 시간에 이제 두 골이 들어가가지고 무승부가 나면서 이제 부러졌는데 그리고 이제 전반 12월이죠. 전반기죠. 12월에 이제 바르셀로나 홈 경기에서도 이제 꼬마가 2대1로 이기긴 했어요. 어떻게 보면은 1승 1무 1패거든요. 두 팀 맞대결 이번 시즌 3번의 맞대결이라서 이번이 네 번째고. 근데 바르셀로나가 한 번도 꼬마보다 못한 적이 없어요. 심지어 이제 두 번 바르셀로나 홈에서 펼쳐졌던 근데 두 번 다 못 이겼거든요. 근데 경기는 개 학살각이었어. 진짜 꼬마가 말도 안 되게 첫 번째 그 리그 경기에서는 진짜 딸깍으로 그냥 바르셀로나 찬스 어마무시하게 많이 놓치고 딸깍으로 이기고 두 번째 경기도 2대0으로 이기고 있는데 4대1로 뒤집혔죠. 결대로 뒤집힌 거 바르사가 훨씬 잘하니까. 근데 마지막에 바르셀로나 집중력 흐트러졌을 때 순식간에 두 골 뽑으면서 이제 추가 시간은 아니구나. 하나가 추가 시간이고 하나가 85분이구나. 어쨌든 그러면서 이제 다시 지난 리그 경기 꼬마 홈에서는 오히려 바르셀로나가 4대2로 이기면서 리벤지를 했는데 바르셀로나가 더 잘하긴 하는데 저는 이게 걸리는 게 좀 그래. 꼬마는 사실 지금 거의 컵대회 올인이에요. 그러니까 리그 우승은 좀 날아간 느낌이 있고 분명 날아갔어. 리그 우승 사실상 날아갔지, 그죠? 거기에 이제 챔스도 레알한테 아쉽게 떨어졌고. 근데 이 컵대회 반대편 결승에 레알 마드리드가 올라갔잖아. 어제 소시에다드랑 연장 승부 끝에. 아니 난 그 무승부 햄물 쳐봤는데 어떻게 지냐 근데 레알이? 아무래도 그렇지. 무승부 햄물 가도 못 맞추네. 어쨌든 올라가 있기 때문에 또 꼬마가 올라가게 되면 결승에서 챔스 리벤지 매치가 다시 한번 성사되는 또 강한 동기부여가 있고 이 경기를 대하는 어떤 태도도 꼬마가 조금 더 진지하기는 해요. 지난 에스파뇰전 제가 따로 그 주말 분석은 아닌데 무승부 햄물 언더로 넣어놨었거든요. 이 경기도 1대1 무승부가 났었는데 가장 중요한 이제 훌리안 알바레즈가 이제 벤치에서 나왔습니다. 60분 넘어서 분명히 이 경기를 대비한 부분이고 그 밖에도 이제 저기 뭐 데파울이나 뭐 호세 히메네즈 같은 미드필더나 뭐 수비 쪽의 주전 자원들이죠. 얘들 같은 경우도 이제 데파울은 이제 후반전 나왔고 히메네즈는 이제 그
노르망이 전반적인 이제 부상 이슈로 빠졌기 때문에 뭐 대신 나왔던 부분인데 이 남미 쪽 선수들을 다 벤치해줬어요. 리노 어쨌든 국대 소집 안 되니까 다 그 이 경기를 위해서 체력 안배를 한 거죠. 그 정도로 일단은 진심인 부분이고 바르셀로나 같은 경우도 직전 경기에서 하피냐를 빼주긴 했습니다. 상대가 약체 지론하기도 했고 뭐 수비 쪽에 뭐 쿠바르시 잔부상이 있어서 벤치에서 출전했고 뭐 발데 같은 경우도 좀 아꼈고 거의 하피냐 정도로 아끼긴 했는데 저는 이 경기는 해볼만 하지 않을까. 홈이고 그죠? 전력 결대로 가면 바르샤가 유리한데 이거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꼬마가 솔직히 올 시즌 잘했어요. 근데 챔스 떨어져, 리그 떨어져, 컵 떨어져 그냥 무관이라고? 저는 결승 가서 레알이랑 붙는 게 그림상 좀 낫지 않을까. 그래서 이거는 전력 분석으로 분석 안 했어요. 전력 분석하면 바르사로 가야 돼. 바르샤가 지지 않는다. 뭐 원정이니까 뭐 무정도 받쳐주고 승무 아니면 뭐 이렇게 찍어야 되는데 그래도 프렘 보겠습니다. 뭔 말인지 알죠, 형님들? 전력 분석보다는 느낌적인 느낌으로 프렘 보도록 하겠습니다.